안녕하세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카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은 되게 재미있는 주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아름답다 라는 뜻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아름답다에서 아름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아름이라는 단어의 뜻, 원래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름답다에서 이 아름. 국어사전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은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한 데가 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아름답다에서 아름은 다른 뜻이에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아름이 뭐냐면요, 나라는 뜻입니다. 아름이란 뜻은 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다는요, 직역하면 나답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나답다라는 게 나다운 모습, 나답다라는 게 결국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또 직역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다운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도 그 영상을 통해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게 15세기 그 석보상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아름답다에서 아름은 나, 아름답다 이꼬르 나답다 라는 뜻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과장하냐면요,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매 순간 그 생각에 대한 선택을 하고 매 시간마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어디 음식점 갈지, 그리고 무엇을 먹을지, 사람들과 만나면은 또 무슨 얘기를 할지, 사람이 무엇을 상대방이 물어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지, 매 순간이 생각하고 그 생각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페이지 기법을 내가 왜 사용할까? 나라는 사람은, 셀아빠라는 사람은 1페이지 기법을 통해서 왜 계속 나만의 매뉴얼을 만들고 나만의 기준을 만들고 나만의 가치를 정하고 이런 일을 왜 반복해서 매일같이 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과 맞물려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매뉴얼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고 나만의 가치를 만든다. 나만의 우선순위, 내가 가장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이 주체가 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1페이지 기법 영상에서 계속 강조를 했었던 거예요. 바로 주체는 당신이다 라고. 이 1페이지 기법에서만큼은 모든 생각과 내용의 정리, 선택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의 주체는 단 하나잖아요. 바로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단 한 가지 주제, 그것에 대한 생각 정리.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장 나다운 사람은 매 순간을 생각 정리를 하고 어떤 생각 선택, 1페이지 기법이 생각 정리를 하는 생각 정리 도구라고 말씀드렸고 또 생각 선택 도구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가장 나다운 선택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어야지만 가장 나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는 것일까?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가족이 바라는 나로 살지 않는다. 제가 이걸 왜 첫 번째로 놨냐면요, 있는 그대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부모 밑에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부모라고 하는 존재에서 키워져서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보통 함께 있고 함께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자식이 되는,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근데 전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길들을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걸림돌이 부모님의 사고방식이었어요.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부모님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너무나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너무나 사랑하는 분인 건 너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분들인데 결코 부모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물론 세상을 살면서 제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뭐 이런 일들도 물론 있었지만 지금 부모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았다면 지금 저는 사랑하는 제 아내도 못 만났을 테고 지금 제가 원하는 어떤 일들도 찾질 못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모아왔었던 어떤 그런 금전적인 부분 그런 것도 지금만큼도 못 이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일구어낸 어떤 그런 업무적인 그런 성과들조차도 부모님 의견을 제가 따랐다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다행인 거는 저희 부모님은 물론 부모님의 의지가 있었고 뜻이 있었지만 제가 제 그냥 나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엄청 크게 뭔가를 잡아 끌거나 제가 원하는 길을 못 가게 막거나 그렇게까지는 다행히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자녀에 대한 애정이 너무 다들 크시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욕이라고 할까요? 그 기준을 넘어서서 자녀에게 하면 안 되는 것까지도 당신들의 기준을 세워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은 너도 이 일을 해서 이걸 키워야 된다 라는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근데 가족이 바라는 나로 살지 않아서 저는 지금 진심으로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표현 중에는 당연히 부모님만 포함이 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누나, 형, 동생, 여동생 그리고 가족 중에서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겠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분명히 개인의 어떤 의견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족이 원하는 걸 다 안 해주냐 그게 아니고요. 어떤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것들 책임감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이외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로 어디 부산에 내려가서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부산에 내려가서 어떤 큰 뜻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내려가려고 해요. 또는 해외를 간다든지 근데 가족, 부모님 또는 지인들이 말려요. 뜯어 말려요.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말려요. 그런다고 안 한다고 하면 그래서 안 한다고 하면 그건 글쎄요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그 고 정주영 선생님의 그 일대기 자서전을 보면요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7번인가 몇 번을 가출을 해가지고 꼭 성공을 하고 싶어서 그 서울 이쪽으로 상경해가지고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의 그런 일대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고 만약에 정말 부모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나라에 현대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기업은 탄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농부로 자랐을 테니까 농부로 생을 마감하셨을 테니까 부모님의 뜻대로 했었다라고 하면요. 근데 고 정주영 선생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셨죠. 그리고 조선소를 세울 때도 그렇고 아무도 단 한 명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아무도 회사 내에서도 아무도 그리고 형제들조차도 뜯어 말렸었대요. 제가 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세계 제일의 그 조선소를 결국은 만들어냈죠. 되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만들어냈었죠. 저는 그게 가장 큰 어떤 가치가 있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주영 선생님은 진짜 이 단어에 어울리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나답게 타인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나답게 살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그래서 그 정주영 선생님을 진짜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 분은 정말로 자기 자신만의 자기답게 살아가신 분이셨을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 지인들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가까이야.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어떤 흑수저라고 말을 할게요. 가난한 흑수저가 정말 자수성가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계층 사다리가 그런 뜻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두 가지 조건이 있대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관계 그리고
배움,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관계와 배움.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 지인들을 사귈 때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인들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가까이 한다. 학창 시절에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 성인이 되신 분들조차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40대, 50대, 뭐 20대, 30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거의 이제 조금만 있으면 40대가 되거든요. 전 한마디로 20대, 뭐 10대, 30대, 곧 40대가 되는 제 사람인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도 이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걸 미리 알려줬는데 이걸 말을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배워야 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근데 이걸 전 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줬다라고 할까요? 어떻게 전 말을 해줬냐면은 세상을 정말로 잘 살려면은 뭐를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면은 첫 번째가 건강. 전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어떤 거든지 건강해야 부자도 되고 일도 하고 열심히 생활도 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건강해야 돼.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말하거든요.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절대 남 밑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으로 살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너희들이 정말로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뭐 해가지고 너희들이 자기 사업.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열심히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면은 나중에는 이걸 말을 하더라고. 배움이라고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배움을 말을 하면은 그때 얘기를 해줘요. 너희들이 정말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면은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또 그것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도 알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건강해라. 무조건.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해라. 커서. 세 번째로는 열심히 배워라. 이거를 위해서 배워라. 그리고 네 번째는 배움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관계. 좋은 사람들한테 배워라. 사람들도 가려서, 친구도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저도 워낙에 고리타분한 성격이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좀 강하고 뜻을 잘 굽히지 않아요. 그게 장점도 있고 물론 단점도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 지인들, 특히나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나한테 해가 될 것 같고 나에게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그 사람과 절대 연락을 하면서 지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비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비만 이렇게 비만인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정상 체중이라고 하는 사람도 비만이 될 확률이 올라간대요. 이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이런 게 있대요. 어울리는 사람들에 속하면 이제 거기에 물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저는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납득이 가요. 제가 생각을 해도 이건 충분히 납득이 가요. 예를 들어서 건달 진짜 어떤 굉장히 행실이 나쁜 사람들 뭐 10명과 매일같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너무 뻔하잖아요. 어떻게 될지가. 그렇죠? 그래서 가장 나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저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결국엔 나다운 거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나다운 것. 어떻게 해야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가족과 지인, 그 누가 됐든 가족, 지인들이 바라는 삶을 살지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게 조금 너무 부정적인 단어일 수 있는데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바꿔보자고요. 가족, 지인이 바라는 삶을 살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결국 이게 같은 말이 되네요. 그쵸?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세 번째로 쓴 게 뭐냐면 매 시간마다 선택의 기로가 항상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선택 말고요, 정말 자잘한 선택들도 결국은 모여가지고 나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언제나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7대3 사고법. 7대3 사고법이 뭐죠? 7할은 나의 생각,
나의 그 생각, 그리고 선택. 3할은 외부의 정보라고 할게요. 외부의 정보, 외부의 의견. 이게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의 선택의 중심에 내가 있고, 외부의 자극, 예를 들어서 부모님 너 이렇게 커야 된다, 너 이 직장을 구해야 된다, 너 뭐 자기 사업 하면 안 된다, 친구들이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너 그거 하면 뭐 거지 된다, 뭐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어딜 가야 된다, 지금은 뭐 주식하면 안 된다, 부동산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책임 누가 지나요? 어쨌든 선택을 했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짓는 거예요.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거는 내 책임이잖아요. 그쵸? 제가 하나 예로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제 집을 처음 이제 구한 게 작은 이제 구빌라였어요. 되게 오래된 빌라. 오래된 빌라였는데 그때 이제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주변 이제 지인이 저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빌라는 이제 가치도 없고 빌라 잘못 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빌라를 산 곳이 제가 굉장히 오래 거주를 했었던 곳인데 거기에 대한 부동산 지식이 거의 없었어도 여기가 계속 재개발이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걸 제가 다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사 놓으면은 떨어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을 제가 구매를 한 거예요. 층수도 빌라가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4층짜리를 제가 구매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기고 들어간다는 표현. 이걸 제가 물건을 구매할 때도 그 현재 부동산에서 가장 금액이 저렴한 물건이 이거였는데 마치 제가 이제 그걸 보고 구매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 좀 더 싸게 부탁을 드린다고 정중하게 표현을 했죠. 당연히 제안을 해봤어요. 제안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최저가 금액에서도 더 낮은 금액으로 제가 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히스토리가 전혀 없는 지인이 저한테 이거 사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직설적으로 표현할게요. 저는 그 사람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귀뜸으로 그냥 쳐냈어요. 왜냐면 무가치한 얘기는 제가 생각을 할 때. 결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 가족과 제 아내와 상의를 해서 저는 조금 더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좀 청약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여야지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넣고 싶은 것들을 한번 넣어보자. 무주택자로 한번 해봐서. 그래서 이거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제가 샀던 그 금액보다 이제 2배, 2배보다도 더 높게 팔았어요. 2배보다도 더 높게 팔았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윤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집에 뭘 한 것도 없고 그냥 시간만 조금 흐르면서 어차피 거기에서 살았어야 됐던 거니까.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그거를 조금 더 갖고 있고 싶었는데 하여튼 그러질 못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그 후에 더 올랐거든요. 또 더 올랐어요. 제가 팔았었던 금액보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인 것 같아요. 타인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더라도 그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그냥 확실하게 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냥 쳐내버리세요. 선택할 때와 집중할 때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1페이지 기법을, 이 1페이지 기법 있잖아요. 이 1페이지 기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예시예요. 주변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이 어떤 걸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직장에 대한 걸 한번 볼까요? 직장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A라는 목표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거 하지 말래. B를 하래요. 또는 C를 하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1페이지에다가 이제 생각 정리를 해보는 거죠. 생각 정리 막 해보는 거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부모님은 이걸 원하는데 이거라면 효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맞을까? 그래서 B와 C를 하면은 행복할 이런 얘기들을 쫙 써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뭘까? 제가 늘 말하지만 1페이지 기법은 반드시 결론을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선택의 기록이겠죠. 어떤 것을 선택을 해?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선택을 한 게 A라고 칠게요. 나는 이 업을 하면 너무 그리고 보니까 이거 만만해. 해볼만해.
이쪽에 대한 재능도 있는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나는 이걸 하기로 결심했어. 선택했죠. 그럼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즉시 실행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실행 그 부동산을 이미 구매했잖아요. 구매했는데 주변 지인이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좋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말을 들어야 될까요? 전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뭐를 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때는 듣지 말고 쭉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갈 길은 쭉 가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제가 부동산을 여기에서 매매를 했다고 칠게요. 근데 이쯤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쯤부터 부동산도 그렇고요. 뭐 주변 이제 뭐 가족도 그렇고요. 요거 얼른 팔라 그랬어요. 매매하라. 훨씬 낮은 금액에 여기 지금 별로 뭐 안 좋고 뭐하고 계속 부동산 계속 요 부동산들 계속 횟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계속 말했거든요. 계속 팔라고. 저희 부모님도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팔라고. 제 아내도 얼른 이거 좀 팔라고. 가격이 안 오를 거 얼른 팔라고.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다 무시했어요. 저는 제 선택을 믿었거든요. 그냥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그 주변 상황이나 이런 거를 제가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이거 더 오를 것 같은데? 바로 앞에 지금 재개발하고 있고 바로 옆에 재개발하고 있고 더 오를 것 같은데? 오를 것 같은데? 이쯤에 판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여기서 팔았는데 지금 계속 또 오르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저는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제가 원했던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팔아가지고 수익을 낸 케이스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결정을 했으면요. 그냥 밀고 가시라는 거예요. 하면서 자꾸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지인이 뭐라고 해서 뭐 그랬다 가족이 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번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사업하기로 했으면 해봐야죠. 그렇죠? 무언가 어떤 직업을 한번 해보기로 결정했다면 해봐야죠. 저도 이렇게 흔들린 적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주변의 그런 소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럴 가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7대3 사고법 타인의 어떤 외부의 정보를 싹 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듣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 것들은 확인은 해보거든요. 근데 결코 제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덜 발전한 것도 있고요. 덜 좋은 선택인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확률적으로 이렇게 하면요. 확률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내가 희망하는 어떤 선택사항들대로 산다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게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가장 나다운,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좀 공유해 드리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좀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카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